오는 14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내각 인선 장관 청문회가 릴레이로 열릴 예정입니다. 일단 그 첫 주자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현역 의원인데 그간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질 때 강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잠잠한 측면이 있었는데 어제 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 강 후보자의 의원 시절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5년간 보좌진에 대한 교체가 실제로 이루어진 건수가 실제로 좀 많았다. 그리고 또 집사처럼 부렸다. 이런 차원의 의혹까지 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동안의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본인보다는 배우자와 관련한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예. 스톡옵션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건물을 직접 지었다라는 것이 변호사를 하면서 가능한 것이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것인데 네. 지금 나오는 것은 강선우 후보자에게는 약간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격이 있는 거예요. 강선우 후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지명을 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국회의원과 보좌진들 간의 관계는 누가 보아도 갑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과 늘 함께하고 있는 보좌진들에게 뭐 변기를 고치게 했다라는 등 그리고 네. 쓰레기를 버리게 했다라는 등 이런 의혹들은 어쨌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미지와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과연 맞는 것인가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내용과는 좀 사뭇 다른 인선이 아니었던 것인가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제 해당 보도에서 제기됐던 집 쓰레기를 보좌진에게 버리겠다든지 뭐 집안에 있는 고장난 변기를 수리하게 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취재원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대변인께서 제기해 주신 대로 앞서 얘기한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전문가 이런 후보자의 강점 이런 것도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강선우 후보자의 입장 표명이 지금 있는 거죠, 부의장님.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렇건 저렇건 제가 볼 때 매우 아픈 대목들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할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전문가이고 제가 알기로 이제 제가 강선우 의원을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본인도 이 문제와 관련 상당히 관심이 많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의정활동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었겠죠. 의정활동을 잘하고 싶은. 하지만 의정활동을 잘하고 싶은 욕심 자체가 상식을 벗어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면. 네. 왜냐하면 의원실 구조 자체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의원은 갑일 수밖에 없고 보좌진은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진들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법률적 방어가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의원이 나가라고 얘기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많은 보좌진들이 교체가 됐다고 한다면 네. 적어도 인사청문회 장에서 왜 교체했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잘못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겠죠. 예. 근데 그 설명과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전체적인 여론 자체가 그것을 갖다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때가 어떤 판단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뭐 그 과정에 대한 시간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국회의원이 보좌진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네.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까도 맨 처음 말씀드린 아픈 대목들이고요. 그래서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 무관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본인 인사청문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앞서 여쭤본 부분 이제 강선우 후보자의 입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제 가사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지시할 필요가 자기는 없고 또 고장난 변기 얘기도 하긴 했지만 뭐 실제로 뭐 수리 부탁을 한 적은 없다. 본인의 해명이 이렇게 있었다는 점이 또 해당 보도 내용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청문회에서도 소명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금 소명되지 않는다면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 어떤 직무 관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인 타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지명 직후에 강선우 후보자가 출근길에서 처음으로 밝혔던 소회, 각오 한번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우리 부처가 국민의 삶이라는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으로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힘을 받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강선우 후보자의 의혹을 포함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이야기, 지금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라든지 네. 관련 의혹도 계속해서 야당 측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인준 강행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렇죠. 집중적인 검증을 통해서 최소 한두 명은 낙마시키겠다. 이게 지금 야당의 전략이에요. 그렇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여당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여당 측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단 한 명의 낙마도 없이 모두 이렇게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김민석 총리의 그 후보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도 네. 증인도 없었고 제대로 된 자료 제출도 없었다는 부분들, 의혹이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도 지명이 나올 때마다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너무 많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국민들의 눈높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는 저는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부 장관으로서 특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자녀가 유학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현행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라든지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그 장관 후보자 중에 현직 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그동안에 같이 하지 않았었던 분들, 말하자면은 지금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권오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 함께 그동안에 계속 같이 해왔던 정치적 동지라는 생각들은 별로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낙마를 한다면 네. 저는 이진숙 후보자와 권오울 후보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좀 전략적으로 타겟을 네. 좁혀서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지금 거죠. 아마 여당 측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희 쪽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국민적인 지지도가 굉장히 원래 높았었던 분들이고 그리고 또 국민 추천제로도 많이 들어왔었다라고 합니다만 그 배우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충돌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를 한다면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저희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였을 때는 어쨌든 몇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지금 대담을 마무리해 보려고 했는데 부의장님 보시니까 열심히 또 답변에 적고 계셔서 동의 반박할 기회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내용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과 실용이라는 측면들로 인사를 조치를 했었고 또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검증 과정 자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를 들면 빈 구멍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인하지 못했던 불법적 위법적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는 거겠죠.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너무 높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른 방식이 뭐였냐면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나 당내 여론이 안 좋게 되는 상황이면 민정수석 스스로가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또 송미령 전 정부에서 장관했던 분을 유임시켰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신이 설명하시라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이라는 과정 자체가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기되고 있는 언론의 의혹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하는 건 소위 장관들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소명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들을 오히려 옹호하려고 하는 것 자체들은 국민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경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어거지로 우겨서 전 정부처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게 타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매우 상식적인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접근할 것이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선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두 분께서 말씀을 좀 같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14일부터 릴레이 인사청문회, 하루에도 여러 명의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이 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